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차 접종 후에 돌파 감염률이 높아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중국산 물 백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일부 국내 언론에 언급된 바 있지만 워낙 사안이 중차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좌파 성향의 미국 언론인 뉴욕타임즈에 그들은 중국 백신에 의존했다가 또다시 코로나와 싸우고 있다, 이런 제목의 지난달 22일 기사 내용입니다. 몽골 당국은 국민들에게 코로나 없는 여름을 약속했습니다. 바레인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 명소인 작은 섬나라 쉐이셸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 나라 모두 그때는 중국산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지금은 급증되는 재감염으로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중국 백신을 욕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의 심각성을 무기로 백신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때에는 개발 중인 백신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염병을 억제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Our World in Data, 이런 기구에 따르면 쉐이셸, 칠레, 바레인, 그리고 몽골에서는 인구의 50에서 68%까지가 2차 접종을 끝내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의 자료에 따르면 이 네 나라는 최악의 코로나 사태 10대 국가에 모두 진입했습니다. 당연히 이들 국가들 모두 중국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연자실할 일입니다. 미국은 인구의 약 45%가 2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환자 수가 94%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접종률이 쉐이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만 명당 코로나 감염 건수는 현재 약 4.95건인데 반해서 주로 중국 백신에 의존했던 쉐이셸에서 감염 건수는 100만 명당 716명 이상입니다. 중국 백신에 의존한 쉐이셸의 감염률이 145배 높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백신 디바이드는 세계를 세 가지 유형의 국가로 나눕니다. 첫째, 화이자를 맞은 부유한 국가들. 둘째, 백신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 셋째, 중국 백신으로 완전히 접종되었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국가들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90개 이상의 국가들이 향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계속되는 봉쇄, 격리, 일상생활 제한 등을 놓고 싸우며 제3의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계속 침체될 수 있고요. 더 많은 시민들이 중국 백신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백신 반대의 여론이 들끓게 될 겁니다. 갈수록 큰 문제인 거지요. 중국 백신 시노팜을 2차 접종한 한 달 만에 몽골인 바타르 씨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31세의 광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의 한 병원에서 9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백신을 맞는다면 괜찮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백신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백신 외교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쉽게 저장되고 운반될 수 있는 중국산 백신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몽골은 중국 백신을 믿고 빠르게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몽골은 6월 말 인구의 52%에게 접종을 했지만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2,400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 달 전보다 4배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의 발병과 중국 백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책임하게 해당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고 통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염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백신은 없습니다. 접종 후에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백신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백신의 효능이 낮은 것이 이번 발병의 원인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그들이 개발한 백신의 임상 자료를 감추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조차도
집단 면역력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 전체 인구의 80에서 85%가 2차 접종을 끝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이전에 공식 추정치인 70%를 수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중국 업체들은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이는 오리발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지난 4월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인 가오후 박사가 중국 백신의 효능이 낮다는 자백성 언급을 보도했습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중국 정부는 부정했고요. SNS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가오 씨는 수일 후에 중국 백신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완전히 오해였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죠.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차단하는 겁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건 힘없는 국가들입니다. 환자가 급증했을 때도 불구하고 셰이셸이나 몽골의 관계자들은 중국 백신이 아직도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몽골에서 감염이 다시 급증한 이유는 규제를 너무 빨리 풀었기 때문이라고 덮어버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350명 이상의 의료진들이 최근 중국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바레인과 아랍아미레이트는 임상시험 자료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중국 백신을 승인한 최초의 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백신 접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니 당황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백신의 문제라고 하자니 중국 눈치가 보이니 세 번째 부스터샷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샷은 화이자를 맞아도 된답니다. 이미 지난 5월 네이처지도 중국의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지만 공개된 임상 데이터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이 끝난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백신 접종자와 화이자, 모더나 접종자를 같은 수준의 면역력 보유자로 보고 있는 걸까요? 작년 초 중국에서 코로나 보균자들이 무더기로 입국할 때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느라 입국 제한을 하지 못했던 정책 실수를 다시 번복하게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